네, 3주차 2차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기 고전 조건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 중에 이제 순서상 세 번째죠. 예, 근접성이라는 거요. 자, 근접성은 컨티규어티라는데 뭐 영어가 우리한테 중요하겠습니까? 예, 어쨌든 근접성. 자, 여기 근접성에는 공간 근접성과 시간 근접성이라는 게 있어요. 공간 근접성, 시간 근접성. 뭐 어려운 말 같은데 보시면 이해 충분히 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은 조건 자극의 제시와 무조건 자극 제시 사이 시간 간격을 얘기해요. 앞서 수반성 얘기했었죠. 이 성자 들어가는 거. 네. 자, 수반성. 제가 수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수반성은 US가 있을 때 CS가 어느 만큼 같이 있었느냐. 음식이 10번 제시될 때 종소리가 5번 있었다면 50%고 음식이 10번 있었을 때 종소리가 10번 있었다면 100%고 음식이 10번 있을 때 종소리가 1번 있었다면 10%겠죠. 바로 그런 게 수반성이에요. 그래서 수반성이 높을수록 뭐 학습, 즉 NS가 CS가 잘 된다. 달리하면 CR 반응이 잘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수반성은 100%예요. 음식이 있을 때 종소리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종소리 우리 앞서 봤지만 흔적 조건화나 지연 조건화가 잘 된다 했으니까 동시나 역행보다는 그럼 자 저는 뭘 할까요? 흔적 조건 합시다. 네, 제가 지연 조건 하기에는 입이 하나밖에 없어서 지연 조건을 못 하겠고 흔적 조건을 합시다. 자, 종소리 아니면 버저 소리 삐 들려주고 난 다음에 한 2박 3일 있다가 음식을 준다. 그 경우하고 자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삐 소리 들려주고 난 다음에 바로 0.5초 있다가 음식을 준다. 근데 두 경우 다 음식이 있는 경우에 종소리는 반드시 줘요. 수반성은 100%예요. 근데 한 경우는 삐 소리 있고 난 다음에 뭐 한 20시간이 지난 다음에 음식 주는 것하고 그리고 삐 소리 있고 난 다음에 바로 1초 미만에 주는 것하고 어떤 게 CS, 즉 CR 반응을 잘 일으키겠어요? 당연히 삑 소리 끝난 다음에 곧장 주는 게 잘 되겠죠. 바로 그 경우를 근접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조건 자극 제시와 무조건 자극 제시 사이 시간 간격을 얘기해요. 바로 이래 시간적으로 근접하면은 공간적으로 당연히 근접하겠죠. 그죠?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죠? 시간적으로 근접하다는 얘기는 공간적으로 당연히 근접하겠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먼데 시간적으로 가까울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 방에서 삑 소리 듣고 옆방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면 옆방에 갈 동안에 시간이 지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 근접성이 가깝다는 얘기는, 즉 높다는 얘기는 죄송합니다. 시간적 간격이 좁다. 즉 둘 사이에 자극제 시간이 예, 딜레이가 적다는 얘기는 달리면 근접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시간 근접성이 높으면 공간 근접성도 높을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시간을 지금 대표적인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근접성이 높을수록 학습이 잘 돼요. 즉 NS가 CS로 잘 바뀐다는 얘기가 달리하면은 CR 반응이 잘 나타난다는 얘기요. 앞서 수반성이 높을수록 학습이 잘 된다. 근접성이 높을수록 잘 된다. 자, 일반적으로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 사이에 시간 가격이 짧을수록 시간 가격이 짧다는 얘기는 근접성이 높다는 얘기요. 즉 근접성이 높을수록 조건화가 잘 된다. 즉 NS가 CS가 잘 변한다. 달리하면은 CR 반응이 잘 나타난다라는 것. 자, 근데 참고할 점이 있어. 여기 우리 앞서 고연 조건에 영향을 주는 변인 중에 짝짓기 순서 있었죠. 흔적 있었고, 지연이 있었고, 동시. 역행은 있는데, 역행은 지금 뭐 아예 볼 필요 없죠. 뭐 US 나오는데, 뭐 CS 나오는데, 뭐 US 나와서 뭐 게임 끝, 사건 끝났는데 뭐 CS에 대해서 뭐 CR 반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제외하고 세 가지를 보는데, 이 중에 근접성이 어떤 게 제일 높아요? 흔적은 CS 제시하고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US가 제시되는 거. 지연은 CS 제시되는 중간에 US가 제시돼서 이렇게 중첩된 부분이 있는 거. 요만큼 지연됐다는 뜻이죠. 동시는 두 개가 같이 제시해서 다시 끝나죠. 동시가 근접성이 가장 높은 것 같지만 동시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뭡니까? 조건화 잘 안 된다. 예요. 자, 그럼 동시는 그러면 제외하고 동시는 제외하고 흔적과 지연 조건화에 있어서 이 근접성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흔적과 지연 중에. 그걸 이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흔적은 요렇게 어떤, 뭡니까?
그러니까 자극이 끝나고 시작, 즉 CS가 끝나고 US가 시작하는 요 사이에 이렇게 딜레이가 있는 것이, 지연이, 시간적 공간이 있는 것이고, 지연은 CS가 시작하고 US가 시작하기 사이에 딜레이가 있는 것인데, 이 둘 중에 근접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로 이 지연 조건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건 뒤에 가서 또 자세히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자, 지금 여기서 근접성이 동시 조건화가 훨씬 더, 근접성이 높지만, 동시 조건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고연 조건화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잘 안 되니까 이 두 개의 경우에 근접성이 중요한 변인으로서 작용한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넣어놓은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좀 이렇게 좀 말이 좀 버벅거릴 것 같은데 다시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세 개 중에 이게 근접성이 높은 것 같지만 동시 조건 자체는 고연 조건화 잘 안 되고 바로 근접성이 일반적으로 높을수록 조건화가 잘 된다 했을 때 바로 그 근접성이 고연 조건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는 바로 흔적 조건화와 지연 조건화다. 그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공포 조건화. 공포 조건화 같은 경우에는 예를 어떻게 들까요? 아까 우리 1차 시에 구두 주걱에 맞았다? 이렇게 번개 소리를 듣고 어쨌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포 조건화. 공포하니까 엄청 심각한데 우리가 두렵다. 아니면 불안하다. 이런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공포 조건화의 예가 아까 있었지만, 설명을 위해서 제가 동물의 경우를 또 예를 들자면은, 버젓 소리를 들려주고, 즉 소리를, 종소리든 버젓 소리를 들려주고는 전기 충격을 줘요. 아까 구두 주걱으로 맞았다. 그 경우에 구두 주걱이 CS. 해당하고 이 경우에 소리가 또 CS에 해당하는 거죠. 전기 충격은 그죠? US에 해당하고 그리고 구두 주걱의 경우에는 지금 맞았다라는 거죠. 맞았다, 그죠? 이거 폭행이라 얘기하면 너무 심각한가? 어쨌든 구두 주걱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구두 주걱은 말고도 구두 신을 때 쓰는 건데, 근데 이게 같이 연결되니까 나중에 더 이상 맞지 않더라도 그 참 어릴 때 이야기 때 그때 지나간 이야기인데 이제 구두 주걱만 보더라도 맞았을 때 불편한 것처럼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심각한 말로 공포라 했는데 공포 그대로 씁시다. 공포. 그럼 구두 주걱만 보더라도 공포스럽단 말이에요. 자, 아까 연습 문제 예를 든 것인데, 자, 동물의 경우에 이걸 어떻게 연구하냐면 소리를 삐 들려주고 전기 충격을 줘요. 전기 충격에 대해서 전기 충격 받으면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고문할 때 전기 충격 쓰잖아요. 그 전기 충격에 대해서 당연히 공포 반응을 경험하겠죠. 이건 유알이에요. 그런데 소리를 듣고 전기 충격 주기를 이렇게 동물에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소리만 듣고도 동물이 공포 반응을 보여요. 바로 이러한 공포 조건화는 시행, 우리 앞서 시행이라는 이 용어도 배웠죠. 즉 NS와 즉 CS와 US를 함께 경험하는 것이 한 시행이요. 이걸 또 하면 두 시행, 또 하면 세 시행 해서 자꾸 이거 두 개를 함께 경험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을 이제 시행이 반복된다 얘기하는데, 이 공포 조건화는 이 시행을 많이 안 해도 돼요. 어떤 경우에는 한 번, 어떤 경우에는 한두 번만에 돼요. 그런데 종소리에 대해서 음식을 짝지어서 나중에 소리에 대해서 침이 나게 하는 거, 이거는 수십 번 해야 돼요. 어떤 게 수백 번 해야 돼요. 저는 토끼를 대상으로 소리 들려주고 눈에다가 공기를 불어서 눈을 깜빡거리는 그걸 했거든요. 하면은 최소한 100번 이상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공포 조건화는 한두 번만에 돼요. 자, 맛혐오 조건화. 맛혐오 조건화 또는 음식 혐오 조건화. 우리 맛보는 게 결국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혐오 조건화. 이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서 복통을 겪었고, 이 복통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근데 그때 어떤 음식을 먹고 나면은 이 복통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 없죠? 싫단 말이에요. 어려운 말로 혐오. 그런데 그때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딱 이것이 두 개가 수반되었어. 우리는 아까 수반이라는 용어도 썼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함께 제시한다. 함께 경험한다. 짝짓기 이런 말보다는 수반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수반되면은 나중에는 복통이 없더라도 그 음식을 한동안 안 먹어요. 즉 음식에 대해서 혐오를 일으켜요. 다 그런 음식들 하나씩 있죠. 그러면 음식은 CS가 되어지고 이 복통은 US예요. 그거 아니고 음식이 US 아닌가? 바로 내가 싫어하는 그 특정한 A라는 음식이 US라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음식이 아니라면은 그건 나한테 씨였어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음식이라면은 그런 음식 자체 존재하지 않겠죠. 어떤 바보가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팔겠어요. 세상 사람 다 싫어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싫어하는 어떤 특정한 A라는 음식은 나한테는 씨였어요. 왜? 그때 마침 어떠한 이유로 내가 복통이 생기거나 여러분 스타먹 플루라는 얘기 들었어요? 들어보셨어요? 감기 바이러스 중에도 이 복통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제가 거기 감염됐어요. 잠복기에 있다가 그게 이제 발병해서 속이 아파요. 근데 그때 마침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음식이 그 이후로 꼴도 보기 싫어요. 이걸 맛혐오학습, 음식혐오학습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맛혐오학습, 음식혐오학습도 시행을 한 번만 해도 돼요. 공포와 맛혐오학습은 왜 시행이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될까요? 바로 우리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 번 하다가 여러 번 하던 중에 죽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만 해도 되는 것이 적응적이기 때문에 우리 생물학적 시스템이 그런 조건을 마련했어요. 자, 그런데 이 근접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은 공포 조건이나 혐오 조건을 할 때 바로 CS와 US 사이에 근접성이 낮아도 즉 둘 사이 시간 간격이 엄청 길어도 이건 또 돼요. 그래서 공포 조건이나 혐오 조건은 특별한 해요. 종소리에 대해서 침을 흘리는 것보다도. 왜? 일단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시행수도 적고 한두 번 만에 되어지고 바로 근접성과 관련해서 CS 이후의 US 아까 뭐 전기 충격과 소리를 짝짓던 그죠? 맛과 복통을 짝짓던 즉 CS 이후의 US 사이의 시간 간격이 멀어도 즉 근접성이 낮아도 이건 고전인 조건화가 잘 돼요. 왜 그러냐? 바로 이것은 생명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근접성이 높아야지만이 즉 둘 사이의 시간 간격이 짧아야지만이 된다면은 짧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학습이 안 되면은 그 음식 또 먹고 죽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 음식이 정말 어떤 바이러스에서 감염됐거나 독성이 있는 물질이라면 공포 조건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공포 조건화와 마지모 조건화는 근접성이 낮아도 잘 된다는 예외에 해당하는 예예요. 그래서 이 근접성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근접성이 높을수록 즉 시간 간격이 짧을수록 CS와 US 사이 시간 간격이 짧을수록 잘 되는데 공포 조건화, 맛혐오 조건화는 이 근접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조건화보다도 근접성이 낮아도 즉 시간 간격이 길어도 잘 되고 제가 근접성과는 무관한 것 같지만 그죠? 앞서 시행 숫자도 적어도 즉 한두 번 만에 학습이 되어지는 특별한 고전적 조건화의 현상이에요. 다시 한번 왜? 우리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 말씀드리는 거요. 자, 두 번째. 자, 우리 고전 조건에 영향을 주는 변인 지금 짝짓기 순서, 수반성, 근접성, 그 다음에 네 번째. 예, 우리 2차 시의 두 번째요. 네 번째 자극 특성. 뭐, 네 번째랑 중요하지 않고, 이제 네 번째 거 본다는 뜻이요. 자극 특성. 자극 특성 하면 결국 뭐요? 고인 조건에서 자극 뭐였어? US, CS 밖에 없죠. 그 CS, US의 특성에 따라 고인 조건화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보는 게 요 내용이에요. 자, 강도. 우리 앞서 강도를 잰다. 뭐 이런 게 했었죠. 바로 그 강도. 즉, 여기서는 자극의 강도니까 행동의 강도 아니에요. 우리 행동의 강도를 재는 거는 학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봤던 것이고, 여기서는 CS, US가 어느 만큼 강하냐, 아까 뭐 전기 충격이 어느 만큼 강하냐, 소리가 어느 만큼 강하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강한 자극이 잘 되겠죠. 소리 들려주고 전기 충격 주는데, 전기 충격이 너무 약해서 간지러워요. 그럼 전기 충격 짝지어서 이 소리에 대해서 공포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그죠? 그리고 구두죽으로 맞았는데, 구두죽으로 탁 쳤는데, 날 부르려고 쳤는 것처럼 여겨져. 그러면 구두죽에서 공포가 생기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한 자극이 효과가 좋다. 자, 지금 금방 전기 충격이 약하냐, 맞았을 때 아프냐 얘기했는데, 자, 개의 경우에 또 얘기하죠. 종소리를 들려주고 음식을 주는데, 음식은 충분히 맛있고, 침이 나올 만한 그런 강도요. 그런데 종소리를 들릴까 말까 들려준다면은 이 둘 사이에 수반성이 아무리 높고 근접성이 아무리 높고 흔적 조건이나 지연 조건을 하더라도 그죠? CS 자체가 너무 약하면은 잘 안 되겠죠. 종소리에 대해서 침이 잘 안 나오겠죠. 그리고 아까 전기 충격이나
뭐 구두적으로 맞았을 때 안 아프다는 얘기는 바로 US가 너무 약한 경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자극 특성, 뭐 고인 조건의 자극은 CS, US 두 개밖에 없는데 강도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CS도 그렇고 US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강할 때 바로 고인 조건화가 잘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고인 조건에 영향을 주는 변인 자극 특성에 관한 얘기예요. 즉 여기 이 경우에는 또 무조건 자극의 강도와 학습률은 즉 학습률이라는 게 있어 고인 조건화가 얼마큼 잘 되냐는 얘기예요. 정비례한다 이렇게 써놨어. 그렇죠. 음식을 주더라도 눈곱만치 줘가지고 이게 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간에 기별도 안 나게 그렇게 주면은 고인 조건화 종소리 듣고 음식 먹고 종소리 듣고 침 흘리는 게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음식이 양도 많을수록 그리고 그 음식 맛이 아주 맛있다는 측면에서 강할수록 아니면 아까 뭐 신맛을 주고 뭐 바닐라 냄새를 맡게 해서 바닐라에 대해서 뭐 침을 흘리게 한다 뭐 이런 걸 할 때 신맛도 그죠 강도가 아주 신맛 많이 나는 거 그것도 병 안에 넣을 만큼 준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숟가락 탁 입에 넣어준다면은 잘 되겠죠. 자 극단적으로 이제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자극의 강도가 학습률과 정비례한다. 즉 고정 조건이 잘 되는데 참고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게 PTSD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마 PTSD를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번역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데 이게 PTSD가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이걸 따서 PTSD라고 그래요. 포스트는 뭐예요? 뭐뭐 후에란 뜻이에요. 트라우마 이 바로 뭐요? 우리 외상이라 얘기하죠. 외상은 신체적인 그러한 어떤 위해도 얘기하지만 심리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얘기하는 거. 스트레스 우리 늘 얘기하는 스트레스. 디스오더가 뭐예요? 오더가 정열, 질서 뭐 이런 뜻이죠. 명령 이런 뜻. 디스가 이게 아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고장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PTSD라 부르는데 이 PTSD가 대표적으로 공포 조건화 예예요. 고인 조건화 설명하자면 달리하면 불안장애에 속하는 예예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무조건 자극이 너무 강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구두주걱으로 그냥 제 머리통 한 대 그냥 맞았다. 이게 아니라 구두주걱으로 구두주걱 맞은 그냥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맞았는데 머리가 깨졌다. 이게 되면 트라우마가 되겠죠. 그런 사람은 야구방망이 보면은 이제 너무 무서울 거예요. 바로 뭐요? US의 강도가 너무 큰 경우에 그거는 공포 조건하기 때문에 한 번만 해도 되지만 US가 강도가 너무 크면은 시행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이거는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켜요. PTSD, 불안장애를 일으켜요. 그래서 불안장애는 고전 조건의 예고 왜 불안장애 중에 이 바로 PTSD가 나타나느냐 바로 무조건 자극 US가 너무 강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PTSD 어떤 경우에 참전 군인들 아니면 천재지변 아니면 폭행을 당했거나 그런 경우에 PTSD 겪죠. 그때 뭐요? 제가 지금 예를 든 거 전쟁, 천재지변, 지진이 일어났다. 그죠? 뭐 아니면 그 폭행을 당했다. 이런 것도 다 뭐요? US가 너무 강했어. 그때 같이 경험한 어떤 다른 NS들이 이제는 CS가 되어서 나에게 CR 반응을 일으킬 때 이것이 너무 심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폭행을 당했는데 그 폭행 당한 것이 어떤 늘 다니던 어떤 그 골목길에서 폭행을 했다면 나중에 이제 그 골목길만 들었으더라도 다리가 벌벌벌 떨리고 심장이 떨린다는 거. 왜? 그때 폭행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외상후 장애. 그래서 무조건 자극의 강도가 너무 심할 때 바로 외상후 장애.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바로 공포 조건화의 예가 되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예로 넣은 거예요. 자극의 특성과 관련해서 강도, 그 중에 무조건 자극,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당연히 조건 자극의 강도도 강할수록 고인 조건이 잘 된다는 얘기는 아까 했고요. 너무 약하거나 너무 강한 자극은 비효과적이다. 너무 약한 건 아까 얘기했죠. 너무 강한 경우는 왜 비효과적이에요? 여기는 또 정비를 한다는데 너무 강해서 실험실에 있는 개가 너무 강해서 PTSD를 겪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은 뭐 학습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행동 자체가 안 일어나니까 비효과적이란 얘기예요.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조건 자극이 너무 강하면 무조건 자극이 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종소리를 들려주고 음식을 제공하는데 음식에 대해서 침이 나오니까 종소리에 대해서 침을 나오도록 조건화 시키는 거죠. 이 종소리가 너무 커요.
완전 천둥 소리 같아요. 그럼 얘가 음식에 대해서 침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종소리에 대해서 공포 반응이 일어나서 나중에 음식을 보면 공포 반응이 일어나는 이거 거꾸로 이렇게 엉뚱한 학습이 일어나요. 그래서 조건 자극이 너무 강하면은 오히려 이게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이 돼버려요. 이해하셨어요? 버저 소리가 뿌 나고 음식이 주어진다면은 나중에 뿌 소리만 듣고 침이 날 텐데 이 뿌 소리가 아니라 이게 너무 커가지고 아니 그냥 이 소리를 듣고 놀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 뿌 소리에 대해서 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보면은 그냥 덜덜덜덜 그냥 가슴이 떨리는 이런 식의 학습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자극이 너무 강하면 무조건자극이 될 수 있고 무조건자극이 너무 강하면은 조건화에 방해되죠. 왜? 무조건자극, 좀 전에 PTSD 예를 들었지만 무조건자극이 너무 강해서 이건 뭐 그냥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유기체 자체가 지금 고장이 나버렸어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럼 무슨 학습이 일어나겠어? 그걸 얘기를 하는 거. 자, 자극의 강도. 일부 자극은 본질적으로 조건 자극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자극의 특성과 관련해서, 자극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요. 자극의 특성과 관련해서 강도가 있었고, 요거는 뭐요? 어떤 조건 자극, 즉, NS가 이제 CS가 될 때 이제 조건 자극이 부르는데, 어쨌든, 요 US가 아닌 요 자극이 어떤 속성 자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공포 조건에서 좀 전에 얘기했죠. 아, 우리가 뒤에 가서 얘가 있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얘기하려니까 자꾸 얘가 좀 적절하진데 우리 뒤에 가서 얘기할 때 또 복습이라 치고 지금 얘기를 해보죠. 알버트라는 여러분 심리학 개론 들었으면 알버트라는 이름 보셨을 거예요. 하여튼 심리학에 보면은 이렇게 몇몇 이름들이 되게 유명한 이름들이 있거든요. 이 알버트가 1900년 초에 어린아이인데 그 당시에 11개월 된 아이예요. 즉 돌도 안 지나는 아이죠. 개월을 넣어야 되는데 11개월 된 아이인데 이 아이한테 큰 소리를 들려줬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큰 소리. 너무 컸어. 이 큰 소리에 대해서 얘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소리에 대해서 너무 큰 소리에 대해서 두렵고 공포스럽고 놀라워하는 것은 다른 동물도 하고 저 같은 성인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고 아이도 하고 이거는 선천적으로 다 놀라는 두려워하는 유였어요. 너무 큰 소리는. 이건 배우지 않더라도. 그런데 알버트한테 이 큰 소리를 들려줄 때 쥐가 옆에 있었어요. 흰 쥐가. 여러분 쥐 좋아하세요? 싫어하시죠? 여기 그림도 있는데 뱀 좋아하세요? 뱀 싫어하시죠? 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쥐와 흰 쥐가 되었던 집쥐가 되었던 들쥐가 쥐와 뱀에 대해서는 고진 조건화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게 지금 이 오프라인이 아니라서 못 보여드리는데 11개월, 3, 4개월 이제 앉아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아이들한테 뱀이 있는 그런 울이라고 합니까? 거기다가 애들을 이렇게 같이 놀게 한 그런 동영상이 있거든요. 심리학자들이 한 실험인데 애들이 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 뱀을 주무르고 뱀을 잡아서 입에 넣어요. 물론 그 뱀은 독 있는 뱀이 아니라 애완용 뱀이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애완용 뱀이라 하더라도 독이 없으니까 그만큼 두려워하지 않지만 뱀이 제 몸에 기어다니고 제가 그걸 입으로 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고준 조건이 되기 때문에 뱀에 대해서 두려운 반응이 생겼어요.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우리는 쥐나 뱀을 선천적으로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진화의 산물로 두려워하는 자극은 5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큰 소리예요. 그런데 이 알버트한테 이 큰 소리가 있을 때 흰 쥐를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공포 조건은 한만에 든다 했죠. 이 알버트가 이것을 한두 번 경험하고 난 뒤에 흰 쥐만 보더라도 공포 반응을 보여요. 즉 알버트한테는 이것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PTSD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실험을 알버트한테 큰 소리를 들려주면서 꽃을 보여준 거예요. 꽃. 큰 소리와 함께 꽃을 보여준 거예요. 꽃이 지금 NS죠. 이거는 아무리 하더라도 1시행, 2시행, 3시행 하더라도 꽃에 대해서는 공포 반응이 거의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자극 자체가 뭔가 속성이 있다는 거죠. 뱀이나 검이나 발이 있거나 물렁물컹하거나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공포 조건화가 훨씬 잘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큰 소리와 꽃 이런 것들은 아무리 짝지어져도 꽃에 대해서 공포 반응은 그렇게 쉽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자극의 특성 중에 우리는 선천적으로 공포 조건화가 잘 되는 그러한 대상이 있다. 이게 검이나 뱀이나 쥐처럼 물컹물컹하고 미끈미끈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포 조건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왜? 바로 이러한 동물들에는 공포 조건화 잘 될 수 있는 특성, 요걸 우리 뒤에 가서 볼 텐데 준비성이라고 어떤 학자들이 이거 붙였어.
그런 특성을, 근데 이런 특성이 어떻게 생겼냐? 바로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의 산물로 우리에게 생물학적으로 주어져 있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째 시간에 왜 우리 자연선택 진화를 배웠냐 하면은 이게 학습에 있어서 그렇게 관련되는 거예요. 학습심리학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자연선택 진화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하는 게 있습니까? 그건 학습심리학을 반을 얘기한 거 아니요. 학습심리학을 다 얘기한 것이야. 학습심리학 반반도 얘기 못했어요. 엉터리예요. 진화 자연선택은 우리 이 커리큘럼상 많이 설명 못했지만 토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공포 조건화, 알버트 같은 트라우마, PTSD에 대한 이러한 고전 조건화가 어떻게 잘 일어나느냐, 잘 안 일어나냐가 바로 이 경우에 자극 특성 관련해서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는 잘 일어난다. 왜 그렇지? 바로 생물학적 메커니즘, 자연선택, 진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천재지변이나 뭐 전쟁 시나 일대 PTSD를 겪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게 또 이러한 조건이 있어요. 생물학적 조건이 있어요. 그건 다음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자극 특성과 관련해서 강도 얘기했고, 자극 특성과 관련해서 그 자극 자체가 어떤 본질적인 속성이 고인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본질적 속성이라는 것은 바로 진화의 산물로 주어진 것이다. 다른 원숭이 같은 경우에도 뱀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걔네들도 고인 조건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우리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은 원숭이가 뱀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이런 것들도 고인 조건에 된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관찰학습 가서 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자극 특성. 무조건 자극의 성질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자, 자극 특성에 세 분을 했어요. 강도, 그 다음에 그 자극 자체, NS, CS 자체의 어떤 속성. 그 다음에 이거는 무조건 자극의 성질. 이게 문제, 무조건 자극의 성질이에요. 조금 전에 그 뭡니까? 본질적 속성이라는 것은 조건 자극의 속성과 관련해서 얘기한 것이고요. 자, 독특한 맛과 배탈 연합. 아까 지금 맛 혐오 조건이나 음식 혐오 조건 할 때 배탈에 해당하는 것이 뭐였죠? US. 배탈은 뭐예요? 행복해져요? 기분 좋아져? 싫죠? 불편하다. 혐오스럽다. 싫다. 유할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때 독특한 맛. 맛은 뭐예요? 결국 입에 들어가니까 음식이겠죠. 그래서 맛 혐오나 음식 혐오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NS, C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배탈이 더 이상 나지 않는데도 그 음식에 대해서 나는 뭔가 먹기 싫고 혐오스럽다. 맛 혐오학습, 음식 혐오학습이 일어난다고 그래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맛이나 음식하고 이런 전기 충격이나 그죠? 아까 큰 소리를 짝 잡았어요. 자, 요 경우 말고 요는 다시 쓸까요? 그러면 여기 CS에 해당하는 맛하고 또는 음식하고 요건 CS예요. 그리고 US에 해당하는 큰 소리 US 혹은 전기 충격을 짝지었어요. 그러면은 큰 소리를 음식을 짝짓던 전기 충격을 음식을 짝지면 큰 소리에 대해서도 우린 당연히 UR로서 공포 반응이 이렇게 있죠. 아까 정성 크게 싫다 좋다 했으니까 막 싫겠죠. 전기 충격도 그렇겠죠. 그렇게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음식 맛에 대해서도 싫어하는 맛 혐오가 일어날까요? 잘 안 일어나요. 왜? 큰 소리나 전기 충격은 피부나 귀나 눈으로 이게 뭐 전기 충격 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게 피부나 뭡니까 귀로 들어가는 자극이잖아요. 그런데 맛 음식은 어디로 들어가? 입을 통해서 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배탈은 복통에서 일어나죠. 그 공간상의 위치가 중첩될수록 학습이 잘 된다는 거. 큰 소리나 전기 충격은 귀나 피부로 오고 음식 맛은 입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벌써 뭐요? 성질이 다르죠. 그런데 복통은 똑같이 이 소화기관에서 일어나니까 이 경우가 훨씬 고인 조건이 잘 된다는 거. 바로 무조건 자극의 성질이에요. 요것도 왜 그러냐? 여기 써놨죠. 준비성이란 거. 준비성은 학자가 붙인 이름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이거 자연선택의 산물로 진화에서 우리 생물학적 조건이 그렇게 갖춰졌다는 거예요. 자, 자극 특성 또 나옵니다. 자극 특성에 대한 내용이 많죠. 여러 개의 중성 자극은 특성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자, 중성 자극은 결국 이제 CS가 될 것이니까 뭐 조건 자극 이렇게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인터체인지블하게 아까 쓴다고 했는데 여러 개의 중성 자극. 사실 지금까지 설명드리고 실험실상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든 동물 대상으로 하든 연구를 할 때는 중성 자극, 즉 NS, CS를 한 개만 제시하고 그리고 US를 수반시키죠. 그런데 동물의 세계에서든 인간의 세계에서든 이 NS가 하나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전쟁터에서 큰 소리,
폭탄 터지는 소리. 그 옆에서 막 폭탄에 사지가 찢겨나가면서 비명 소리를 들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UR 반응을 일으키겠죠. 공포스럽겠죠. 그럼 그 상태의 주변에 NS 하나밖에 없나요? 냄새도 있죠. 그죠? 여기 뭐 보여지는 뭐 탱크도 있을 테고 뭐 총도 있을 테고 그 산천초목도 있을 테고 만약에 숲에서 전쟁을 친다면은 냄새도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울리는 진동도 있죠. 온갖 자극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중성 자극, 즉 CS가 될 이런 자극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실험실 상에서는 요거를 하나만 일부러 제시하는 거죠. 연구를 그렇게 해야 쉬우니까. 그래서 동물의 세계든 우리가 삶 속에서는 이 NS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 많은지도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는 일부분만 의식하는 거죠. 사실 의식 안 해도 이건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중성자극, 달리면 CS가 2개 이상인 경우를 다 뭉뚱그려서 복합자극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 NS가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있다면 그 중에서 어떠한 NS가 CS가 되어서 CR을 일으키냐면 그 중에 강도가 큰 것. 아니면 뭔가 시각이든 청각이든 후각에 있어서 그 성질이 독특한 것이 딱 CS가 대표적인 CS가 돼요. 다른 것들은 CS가 안 되거나 다른 것들은 CR 반응을 잘 못 일으켜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2개 이상의 중성자극이 동시에 제시되는 것을 복합자극이라 한다. 자, 그래서 또 여기 또 나왔어. 이 경우에 이제 복합자극이니까 앞에 거는 헷갈리실라. 자, 맛이나 음식에 대해서 지금 혐오라는 반응, 맛 혐오 조건화. 요건 지금 CS예요. 요건 CR이에요. 요게 형성될 때, 자, 배탈이 나는 경우, 복통이 날 때 똑같이 여기 뭐 전기 충격도 주고, 큰 소리도 들려주고, 지금 뭐요? 요게 지금,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네요. 자, 복통이, 맛하고, 여기엔 또 뭘 할까요? 지금 이제 전기 충격을 준다 합시다. 제가 또 헷갈렸네요. 여러분 헷갈리시 말아요. 제가 헷갈렸네요. 자, US에 전기 충격을 주면은, US 전기 충격에서 UR 반응. 즉, 혐오가 일어나겠죠? 뭐 구체적으로 공포를 합시다. 혐오보다는 공포가 좋겠는데, 공포가 일어나겠죠? 근데 이 전기 충격과 함께 CS가 여러 개면 복합자극이요. 맛을 짝짓든지, 전기 충격과 함께 뭐 빛을 짝짓든지, 그죠? 불빛을 짝짓든지, 아니면 전기 충격과 함께 뭐랄까요? 또 뭐 맛, 불빛, 뭐 소리, 종소리를 짝짓든지. 그래서 지금 이걸 동시에 짝짓는 거예요. 전기 충격을 주면서 음식 맛도 보면서 우리 뭐 레스토랑에 가면은 음식 드시면서 거기 뭐 안에 조명도 있고, 그죠? 거기 배경음악도 있잖아요. 그렇게 경험할 때 그것처럼 전기 충격 주면서 이런 것들을 복합자극 해보면은 불빛도 CS가 되어서 혐오, 공포 반응을 일으키고 소리도 CS가 되어서 공포, 혐오 반응을 일으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바로 제가 또 헷갈렸네. 자, 죄송해요. 자, 전기 충격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죠? 음식이 CS가 되어서 혐오 반응을 일으키기보다는, 그죠? 소리나, 그죠? 불빛, 이런 것들이 혐오 반응이 일으키기 쉽다는 거예요. 제가 헷갈려버려서 여러분 더 헷갈리게 했는데, 앞의 경우와 반대로, 그죠? 복통의 경우에는 음식과 짝지어서 맛 혐오가 잘 일어나지만, 요 경우에 복합자극이 음식이나 불빛이나 소리가 있을 때 전기 충격을 하게 되면은 전기 충격은 촉각으로, 그죠? 피부로 가는 것이니까 복통으로,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기관으로 가는 음식보다는 시각이나 청각으로는 이 불빛 자극이 CR을 일으키는 CS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합자극 중에서도 어떤 자극이 CS가 잘 됐냐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제가 헷갈리게 해드렸는데 이거 다시 또 말씀드려야 되나? 다시 촬영하기에는 그렇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복합자극은 CS가, 즉 달리하면 NS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요. 자, NS를 합시다. CS를 하지 말고. 자, NS가 여러 개 있어요. 자, 이 경우에 세 가지를 합시다. 자, 음식도 있고, 또는 맛이죠. 그리고 소리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 뭐 피부로 느껴지는 뭐 촉감도 있고 구체적인 예를 들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불빛도 있고 조명 이렇게도 되겠지만 불빛이라 합시다. 이것과 함께 제가 여기에 복통을 짝 짓는다. 아까는 전기 충격을 짝 지었죠. 지금 바꿔서 또 얘기를 드립니다. 복통을 짝 짓는다. 내가 복통이 있을 때 배가 아플 때 어떤 음식을 먹고 그때 레스토랑에서 백그라운드 뮤직도 소리 들었고 내가 뭐 그 자각해도 못했던 들렸고 내가 앉아있는 그 소파의 느낌도 있었고 이 테이블의 느낌도 있었고 조명도 아주 뭐 멋진 조명이 있었다. 그래 되면은 이 복통을 겪고 난 다음에 그 특정한 조명, 특정한 그 소파의 느낌, 그때 들었던 배경음악, 음식에 대해서 다 복통에 겪었던 유알과 유사한 유알을 겪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 중에서 그죠? 복합자극이지만 이 중에서 독특한 자극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통은 입으로 해서 배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소리, 촉각, 불빛은 CS가 되어서 CR 반응을 못 일으키고 음식이 그 중에서 CS가 되어서 CR 반응을 일으키게 되더라. 이게 바로 복합자극 관련해서 자극의 특성, 강도가 되었던 음식 그 자극의 어떤 속성이 되었던 아니면 US와의 어떤 그러한 연관관계가 되었던 그 복합자극 중에서 더 잘 CS가 되는 것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쟁터에서 그런 굉음과 비명소리를 듣다, 즉 US에 대해서 공포를 겪는데 그때 났던 냄새나 그때 봤던 어떤 여러 가지 장면이나 그때 느꼈던 신체의 감각이 있더라도 그 중에서 어떤 이유로 독특한 자극, 복합자극 중에 독특한 자극이 대표적인 CS가 된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제가 좀 헷갈려서 많이 길어졌는데 잘 전달됐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극 특성 엄청 많네요. 뒤덮기라는 게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복합자극과 관련된 거요. 지금 NS가 두 개인데 US하고 이 복합자극이요. 같이 수반되어서 고온 조건하게 일어날 때 어떤 자극이 예를 들죠. 강도를 예를 들죠. 너무 강하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음식을 짝 짓고 여기는 종소리를 짝 짓고 여기는 불빛을 짝 지었어요. 시간도 다 됐고 바쁘니까 제가 글씨가 날아갑니다. 자, 종소리와 불빛을 음식과 짝 지었어요. 이건 지금 2개 이상이니까 복합자극이죠. 그래서 여기 수반시켰어. 그런데 종소리는 엄청 커요. 그걸 따라서 놀라 자빠질 정도로 큰 소리가 아니라 뚜렷하게 들리는데 불빛은 희미해요. 보일동 말동 끔뻑끔뻑 희미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게 CS가 되냐? 이것은 CS가 상당히 잘 안 되고 이게 CS가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걸 바로 뒤엎기라 그래요. 뒤덮기라 그래요. 뒤엎기가 아니라 뒤덮기. 복합자극 중 한 자극이 다른 자극이 효과적인 조건 자극이 되지 못하게 한다. 뭐 이 경우에는 종소리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너무 약한 불빛을 CS가 되지 못하도록 뒤덮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자극 특성과 관련해서 복합자극의 경우에 한 자극이 강도가 되었던 또 다른 어떤 특징이 되었던 다른 자극이 CS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을 뒤덮기라 그래요.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이 예를 또 하나 들죠. 이게 광고의 예인데 렉서스 요즘 주변에서 렉서스 종종 보나요? 요즘 뭐 벤츠가 흔해서 렉서스 보기가 힘든데 이 렉서스가 일본 차 아니에요? 일본 차가 이게 가볍고 미국 차들은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되게 무겁고 연비도 안 좋거든요. 근데 일본 차는 이게 가볍고 연비도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차가 또 뭐 미국에서는 또 뭐 이렇게 많이 차도 수입하니까 일본 차가 렉서스를 미국 시장에다가 쫙 많이 팔려고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 이게 여러분이 또 심리학하면서 문화 심리학 배우게 되면은 이런 내용을 배우고 혹시 이 광고를 배울지도 모르겠는데 이 일본 사람하고 미국 사람들이 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 광고에서도 이게 다 그게 적용되어지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 렉서스 광고할 때 쫙 펼쳐진 그 숲속 아주 조용하고 정적이고 누구나 보더라도 편안한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자연 광경을 쫙 보여줬어. 그렇게 하고 렉서스를 쫙 달리는 광고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광고 효과를 보니까 사람들이 렉서스를 사가는 것이 아니라 정원 꾸미는
여러 가지 그 화분이라든지 정원을 꾸미는 미국 사람들은 다 주택에 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다 앞에 잔디밭 있잖아요. 그런 정원 꾸미는 그 제품들이 확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렉서스 광고 실패한 그런 사례예요. 여기에서 US는 뭐예요? 그 편안하고 자연에 가져다 주는 그런 편안함이죠. 그 보여진 광경 속에서. 배경음악도 있겠죠. 그 US를 렉서스에다가 옮겨서 이 렉서스는 그만큼 편안하고 좋다라는 것을 호감을 심어줘서 렉서스를 팔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 편안함 속에서 나타나는 나무, 숲, 바위, 돌 이런 것들이 이 사람한테 더 눈에 띄어서 렉서스란 자동차를 덮어 써버린 거예요. 뒤덮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렉서스 자동차도 NS고 거기서 보여지는 숲, 나무, 돌 뭐 이런 것들이 NS인데 그 편안함이라는 US를 렉서스에다 옮기고 싶었는데 그죠? 이 자극이 이 나무, 돌 이런 뭐 물 이런 광경이 이게 너무 강해서 렉서스를 뒤덮어 가지고 렉서스에다가 편안함이 옮겨진 것이 아니라 이 편안함이 이 자연 광경에 보여지는 그러한 대상이 옮겨져서 정원을 가꾸는데 가든을 가꾸는데 필요한 그런 제품들이 이 광고 기간 동안에 엄청 많이 팔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뒤덮기의 예예요. 여러분 문화심리학이나 소비자심리학 가시면 혹시 이거 보시게 될지 몰라요. 되게 오래된 얘기지만 유명한 광고 실패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제 생각에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 오늘 2차 시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고인 조건에 영향을 주는 변인 중에 사전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많죠. 예. 자, 사전 경험. 이때 사전 경험이란 것이 사자가 뭐예요? 일사자죠. 전자가 앞전자고. 어떤 일 전에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때 이 일은 뭘 얘기할 거예요? 바로 고전적 조건을 얘기를 해요. 그럼 고전 조건은 뭐죠? 고전 조건은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수반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즉 CS와 US의 수반을 경험하기 전에 CS나 US에 대해서 이 경우에 CS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이 고전적 조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는 거예요. 자, 종소리 파블로프의 개 종소리가 이제 설명하기 좋아서 종소리를 넣어놨는데 자. A라는 개를 데려와서 강아지를 데려와서 이 녀석한테는 종소리를 들려주고 종소리를 들려주고 음식을 제공해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종소리만 듣고도 침이 나오겠죠. 그런데 B라는 강아지한테는 종소리만 들려주기를 한 며칠 해요. 그런 다음에 종소리를 들려주고 음식을 줘요. 그러면 이 종소리에 대해서 침이 나오는 것이 이 녀석보다 A라는 녀석보다 잘할까요 못할까요? 제가 수업에서 질문하면은 적지 않은 학생들이 얘가 잘할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얘가 훨씬 잘해요. 왜 그렇죠?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수반성이 높을수록 학습이 잘 된다 했죠. 자, 이 경우에 음식이 있을 때 종소리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A의 경우와 B의 경우. 어떤 것이 수반성이 높아요? 얘의 경우에는 음식이 있을 때 종소리가 없는 경우도 있었죠. 이 경우죠. 종소리만 들었던 경우. 근데 얘의 경우 어때요? 음식 있을 때 종소리가 항상 있었죠. 이쪽이 수반성이 높으니까 얘가 훨씬 학습을 잘해요. 그래서 이 녀석의 경우에 고전적 조건화라는 경험, 그 이전에, 사전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 바로 CS가 될 NS, 종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이 고전 조건에 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것을 잠재적 억제라 불러요. 그래서 사전 경험 중에 바로 잠재적 억제, 바로 말씀드렸고 잠재적 억제가 일어난 이유는 뭐? 수반성 때문이다. 즉 수반성이 일반적으로 높을수록 잘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잠재적 억제는 미리 고인 조건화 경험을 하기 전에 NS를 경험하고 나면은 그 개체에게 있어서는 NS와 US 사이에 수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인 조건화 잘 안 된다. 요걸 뭐라 부르지? 학자들이 야 우리 잠재적 억제 부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요거 읽어보시면 되죠. 제가 그만 말씀드린 거니까 뭐 다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잠재적 억제가 일어난 이유 뭐요? 수반성이죠. 여기 읽어보시면 수반성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수반성을 낮추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자, 마디어모 조건화와 관련해서 수반성 얘기를 할 게 있는데 왜 잠재적 억제와 관련해서 이거는 다음에 마디어모 조건화 관련해서 응용을 얘기할 때 이게 어떻게 적용되냐면은
우리 방사능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 화학 치료를 받기 때문에 음식 혐오가 생기거든요. 근데 음식을 잘 먹어야 뭐 방사능 치료도 받고 회복이 되는데 오히려 방사능 치료, 화학 치료를 받는 바람에 음식을 못 먹으니까 이게 건강이 악화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 잠재적 억제 현상을 이용해서 바로 그분들이 맛 혐오, 음식 혐오를 겪지 않고 화학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고전 조건에 응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죠.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으니까.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고전 조건에 영향을 주는 변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